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실제 하늘을 가르는 물리적 타격이었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값이 올랐긴 했는데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은은 오히려 떨어졌죠. 전쟁이 나면 금값이 폭등한다는 건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장은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이 이상한 반응 안에 사실 지금 금 시장의 본질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에요. 달러 패권의 균열, 각국 중앙은행의 금 싹쓸이, 그리고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미국 부채의 시한폭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건 누구나 아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그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던 그 주말,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셀로 무너졌고 테더골드 같은 디지털 금 연동 자산은 잠깐 튀어올랐습니다. 자본이 순간적으로 안전 자산 쪽으로 쏠린 거죠. 그런데 실물 금 시장은 달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이 이 싸움을 길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갔을 때를 기억하세요. 서방 세계가 일제히 결속하며 장기전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때 금값은 실제로 강하게 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압도적이고 확전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깔렸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펀드 매니저들은 이미 계산을 끝낸 거예요. 단기에 수습될 분쟁이라면 금을 급하게 쓸어 담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죠. 지정학적 공포가 금값을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시장의 예측이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공포의 크기가 아니라 공포의 지속 시간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시장은 그 시간이 길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금리 인하도 아직인데 왜 금값은 올해 초 잠깐 흔들리더니 다시 강하게 올라서고 있을까요? 단순히 지정학 이슈 때문이라면 분쟁이 잠잠해지는 순간 금값도 같이 꺼져야 정상입니다. 걸프전 때도 그랬고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 직후 반짝 올랐다가 수습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됐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금값은 오르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더 큰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힘의 이름은 탈달러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가 달러를 더 이상 절대 안전 자산으로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무기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하고 달러 결제망에서 통째로 끊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그걸 지켜본 나라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 저 자리에 설 수 있다고요. 달러를 잔뜩 쌓아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숫자가 되어버린다면 어떡하죠? 그 불안감이 각국 중앙은행을 금 매입 창구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 상승의 진짜 엔진은 전쟁이 아닙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전쟁이 터지면 금으로 돈이 몰릴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불안해서일까요? 물론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구조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국가가 전쟁을 치르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결국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건강한 종류가 아닙니다. 통화량 폭발로 인한 통제가 안 되는 악성 인플레이션이에요. 여기에 공급망 충격까지 더해집니다. 특정 해협이 봉쇄되거나 주요 항로가 위협받으면 LNG 가격이 튀고 원유 공급이 흔들리죠.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물건은 부족한데 돈은 넘쳐나는 상황. 그게 바로 금이 가장 빛나는 환경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손해입니다. 가치가 녹아내리니까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화폐는 약해지고 금은 강해집니다. 이 단순한 공식이 지금도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만약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난다면 금값도 같이 꺾이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 대규모 분쟁이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금값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시장에 깔려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안전자산에 붙어있던 프리미엄이 증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분쟁 자체보다 분쟁이 각국 중앙은행에 남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하루아침에 동결되는 장면을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똑같이 지켜봤어요. 그들이 속으로 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달러 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게 과연 현명한 전략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싹튼 겁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대에 가치가 녹아내리는 채권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분쟁이 끝나도 이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기 노이즈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구조적인 매수세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민은행이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400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톤을 훌쩍 넘겼어요. 그것도 공식 발표 기준으로요. 문제는 중국이 실제 보유량을 국제기구에 축소 보고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숨겨진 물량까지 추산하면 실제로는 이미 5000톤에 육박할 것이라고 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간 금 매입 총합이 200에서 300톤 수준인데 중국은 특정 시기에 한 달 만에 그에 맞먹는 물량을 쓸어 담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까요? 한때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달러 시스템의 최대 고객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달러 자산을 던지고 금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미국의 금융제재가 언제든 자신들을 겨냥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금 매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금 시장에 새로운 상승 동력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에게 진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수입 물가가 직접적으로 올라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 물가가 오르는 건 건강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반면 관세나 원자재 가격 폭등처럼 단순히 비용이 올라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기업 마진은 줄고 소비 심리는 꺾이고 경제는 활력을 잃죠.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지키고 오히려 상승한 자산은 금이었다고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그 시절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어요. 관세 이슈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고 그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금의 장기 상승 논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자도 배당도 없는 금보다 예금이나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예요. 금리가 5%라도 물가가 7% 오르고 있다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도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금은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1970년대 미국 사례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당시 정책 금리는 무려 14%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금값은 같은 기간 26배나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금이 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 속도를 훨씬 앞질렀기 때문이에요. 실질 금리가 깊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 인사의 매파적 발언 한마디에 금값이 출렁이기도 하지만 그건 단기 노이즈에 불과해요. 물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한 금의 상승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금 시장에는 독특한 리듬이 있습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대략 10년 단위로 크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대세 상승 사이클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탈달러화와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시대적 전환이에요. 그렇다면 단기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최 과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2022년 초 금값이 고점을 찍을 때 실물 골드바를 샀다가 이후 10% 넘게 빠지는 걸 보고 잠을 못 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값은 당시 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었죠. 결국 버틴 사람이 이긴 겁니다. 금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가격이 급락한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반대로 경제 기초 체력이 진짜 좋아져서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환경이라면 그때는 조정을 진지하게 봐야 해요. 단기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왜 떨어지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붙잡은 사람만이 끝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탈달러화, 관세 전쟁, 실질 금리,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예요. 현재 미국의 공식 국가 부채는 약 39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래의 지출이 확정된 잠재 부채까지 합치면 250조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더 무서운 건 특별한 위기가 없어도 매년 2조 달러 이상씩 부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지출을 극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역사가 답을 알려줍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진 제국들이 선택한 방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대량으로 풀어 부채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키는 방법이죠. 그 과정에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결국 진짜 돈의 역할을 하는 금의 가치가 폭등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된 역사의 패턴이에요. 미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의 상승 이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에요. 실물 골드바, ETF, 그리고 KRX 금시장,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한국 투자자에게는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금시장에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내 금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반대거든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부가세와 거래 마진을 감안하더라도 실물 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격 왜곡은 언젠가 반드시 정상화됩니다. 그때 지금 매수한 투자자는 금 본연의 상승분에 시세 정상화 차이까지 덤으로 챙기게 되죠.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KRX 금시장 전용 계좌를 먼저 여세요. 1g 단위로 소액 매수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수수료도 극히 저렴해요. 매일 시세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금으로 묵직하게 담아두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금 이야기를 하면서 은을 빼놓을 수 없죠. 은은 금의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금이 대세 상승을 이어가는 한 은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만 조금 늦게 그리고 훨씬 폭발적으로요. 역사적으로 금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에서 은이 금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이클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정학적 불안, 달러 패권의 균열, 감당 못할 부채,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이 금과 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이 흔들려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금과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화폐 시스템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방패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큰 흐름을 읽은 사람만이 끝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